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하 교수의 문학TV입니다. 이준년 동화집 마음의 꽃다발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별들이 보이는 수수깡 안경입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도리네 수수깡 울타리 밑에서 마을 아이들이 수수깡 안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훈아, 너는 한쪽 안경만 만들어라. 보이지도 않는 오른쪽 눈에 안경을 쓰면 뭐해? 동철이는 훈이를 힐끔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호호호호호. 아이들이 옆에서 쿡쿡 웃었습니다. 훈이는 제 앞에 놓아둔 수수깡을 주섬주섬 주워들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훈이는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애꾸라고 놀리면 훈이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훈이는 들고 온 수수깡을 마루에다 놓고 다시 안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외알 안경? 한쪽 안경? 훈이는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양쪽 눈에다 낄 수 있는 안경을 만들었습니다. 훈이는 열심히 수수깡 안경을 만드는 동안 도리네 울타리 안에서 있었던 기분 나쁜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됐다. 한번 써보자. 훈이는 제가 만든 수수깡 안경을 쓰고 파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 별이 보인다. 별들이 보인다. 훈이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왼쪽 눈은 눈이 부셔서 멀리 볼 수 없었지만 오른쪽 눈으로는 파란 하늘에 총총이 박힌 별들을 하나, 둘, 셀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훈이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얘들아, 보인다 보여. 내 오른쪽 눈에 별들이 보인단 말이야. 이 수수깡 안경을 썼더니 별들이 보여. 너희도 한번 써볼래? 에게게, 거짓말 마라. 진짜 안경도 낮에는 별들이 안 보이는데 엉터리 수수깡 안경으로 별들이 어떻게 보이니? 하하하하.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훈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아도 좋아. 난 이렇게 잘 보이는 걸 뭐.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둘. 훈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수수깡 안경을 자꾸자꾸 만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쓰면 쓰나마나한 수수깡 안경이지만 훈이가 쓰면 별이 보이는 신기한 안경이 되어주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훈이는 저 혼자 마루에 앉아서 제가 만들어 놓은 수수깡 안경을 세어보고 있었습니다. 훈이한테만 별을 보여주는 수수깡 안경을. 여러분, 동화 잘 들으셨어요? 별들이 보이는 수수깡 안경. 동화 작가 이준년 선생님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이준년 선생님의 자전적인 삶을 다룬 동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동화에서 나오는 훈이는 주인공 훈이는 바로 작가 이준현 선생님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준현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아주 어릴 때 홍역을 심하게 앓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단 나와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놀리는 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때도 어릴 때 그래서 친구들이 그 당시 때 애꾸야, 애꾸 누나 이렇게 많이 놀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실감, 그 상처, 그 육체적 한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으로 잃게 된 어떤 시력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 내가 눈이 나쁘구나라고 하는 것 인식하고 또 주변 친구들과 다르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텐데 어,
다 보지 못하고 또렷하게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실제로 이 수수깡 안경은 동화작가 이준현 선생님의 이야기 삶을 다루고 있기도 한데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의 결핍을 보여주었고 또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싶고 호기심이 많았던 어린 시절 그런 어떤 욕구, 욕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했나 돌아보니 만들고 노래 부르고 이야기를 짓고 상상하면서 많이 해소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욕망의 충족을 창작을 통해서 했고 그건 놀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효과를 주는 승화의 작용까지도 올라갔던 거죠. 이 작품에서만 보면 이 수수깡 안경은 주인공 훈이에게 매개체가 됩니다. 수수깡 안경을 만드는 동안 모든 것을 잊고 굉장히 즐거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안경으로 사물 있는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별을 보게 되는데 그 별들은 뭘까요? 꿈이고요. 따뜻함이고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고 남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어떤 감성과 감각 등에 해당하는 것들에 얘기합니다. 이 수수깡 안경은 훈이에게 남다른 특별한 안경이 되는 것이죠. 바로 사람이 육체로만 볼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지 못하는 것, 실체보다 더 이면의 것들까지 볼 수 있게 되는 어떤 가능성을 이제 본인들이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이 주인공처럼 특별한 어떤 사물이나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자신의 한계를 아주 무궁무진한 유한성이 아니라 무한한 어떤 긍정의 어떤 힘으로 바꾸게끔 만들어준 것들이 있는가 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어요. 저 또한 돌아보면 저에게 힘을 주고 나를 더 나아가게 만드는 어떤 친구 또는 사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책 등등이 있었습니다. 또렷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매개체와 매개자가 있을까? 없다면 우리는 직접 만들면 된다라는 것도 이 훈이처럼 보여주고 싶어요. 문학을 이루는 조건에 네 번째로 형상화된 사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작품을 통해 살펴볼게요. 문학에서 사상이란 무엇이냐? 사상이란 말이 좀 어렵지만 사실은 생각, 사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가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등이 바로 문학 작품에 녹아나 있을 때 우리는 문학에서의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인생관, 세계관은 무엇이냐? 사물이나 상황, 우리 시대에 대한 나만의 인식, 견해, 그리고 나의 신념, 철학,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일체의 사고를 바로 사상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문학 작품을 쓸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 세계관이 좀 불분명하다거나 나만의 신념과 철학이 좀 취약하다면 작품의 주제의식도 조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좀 더 또렷하게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면 좋고요. 또한 독자가 작품을 볼 때 느껴지는 이야기, 어떤 주제적인 측면을 보면 작가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나에게 전달된 겁니다. 작가가 만든 세계관이 작품이라고 하는 동화를 통해서 의미화되었고 이것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교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훈이의 입장에서 훈이만이 볼 수 있는 수수깡 안경, 별들이 보이는 훈이의 안경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또 가슴이 짠하면서 안타깝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이가 좀 더 희망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느끼는 거, 이걸 작가의 사상에서 이제 독자의 사상으로 더 확장해서 우리는 이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문학은 이렇게 작가의 사상을 담은 내용과 동화라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내용과 형식인데 내용은 재미있는 스토리, 그 안에 사건, 진전하는 어떤 전개 방식들은 다양할 텐데 작가의 사상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로써 문학 작품은 현실보다 실감나게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인상 깊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달랑 원고지 5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동화 안에서 우린 여러 감정과 상황을 고스란히 인상 깊게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번 작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글을 쓴 작가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지? 제가 생각할 때는 훈이를 통해 느껴질 수 있는 건 긍정적이고요. 한 알만 만들어도 되지 않아? 눈이 한쪽이 안 보이니까? 라고 얘기하는데도 왜? 두 쪽 다 보이고 나는 남들보다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어.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스습강 안경이야. 라고 하니 능동적인 자세, 그리고 창조성, 그리고 자의식이 매우 강한 이 캐릭터를 통해서 작가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다양한 작품에서 또 고스란히 다양한 면모로 비춰지겠죠.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별들이 보이는 수수깡 안경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그리고 남들보다 좀 부족해 보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단점이 아니었다, 단점이 곧 장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고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